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일명 자차사라고도 하죠. 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3명의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들과 함께 우리 남한사의 가장 보편적 문화인 보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험 하면 이게 여러분들 딱 필요하죠. 그건 내가 잘하는 거야 이 정도가 되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보험에 다 들고 계시는가요? 보험 당연히 보험 들어야죠. 보험 들었어. 들어야 될 거 아닌가? 다 들어있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 조 기자님은 한참 이따 답이 나오는데 혹시 보험 하나도 든 거 없어요? 저는 실비 하나밖에 들은 게 없어요. 진짜요? 왜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보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갖고. 그렇습니까? 얼굴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더라고 말지 못해요. 두 분은 어떻게 보험에 몇 가지 들었죠?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었죠? 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예린 언니가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보험에는 많이 들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떤 건데 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보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저 보험이 뭔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왜 우리는 달마다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매번 그 은행에 갔다가 돈을 바쳐야 되는지 우리 김 기자님 좀 설명해 주시죠.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하는. 제일 자신 있는가 봐요. 네. 예. 왜 웃으세요? 보험이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 제도인데요. 네. 풀어서 말하면 품앗이하고 같은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막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어느 사람이 다쳤다. 돈을 모으면 이제 어느 사람이 다쳤다 할 때 그 사람 주니까 결국은 평생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제 금방 보험에 가입했는데 운 좋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필요 없으면서도 또 안 해놓으면 불안한 게 바로 보험이죠. 보험이다. 네. 돈을 모아놓는 거다. 네. 있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김정 기자가 아주 정말 그 작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딘가 교수님 스타일 돼가지고 잘 안 겨우잖아요. 예린 기자가 보통 일상에 생각하는 보험이란 어떤 건가요? 쉽게 좀 이야기해 보시죠. 보험이란 내가 살아가는 데서 그 어떤 적금 형식으로 어디 주머니에 든든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럼 보험을 하지. 아플 때. 보험하지 말고 예금을 하죠. 돈만 따로 못 하면 아니죠. 되지. 왜 보험이? 아플 때 주머니에 들어간 돈 보험. 뭐 그거 내가 주머니- 죽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보험 주머니 딴 주머니.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은행에 가서 네. 그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 넣으면 아니죠. 되지. 왜 하필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는 이자도 없거니와 그게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보관했을 때는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그것도 단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바쁠 때 그 돈은 째값도 보험 그 은행에서 가서 찾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애는 예. 일단 넣어놓게 되면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험의 어떤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있을 수 있는 건강암이 온다는 이유를 위해서 내가 적금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내가 암이 왔다. 그럼 어떡해요?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품앗이라는 이야기 나왔죠. 자, 우리가 여럿이 이제부터 우리가 혹시 암이 들 수 있으니까 암든지 모두 얼마 들어 치료해? 한 1억 들어. 그럼 20명이니까 갈라서 한 사람당 얼마. 이거를 냈는데 다음 달에 암 걸린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계속 불어나겠죠. 네. 그다음 나는 이달에 암보험이 들었는데 다음 달에 내가 암 많았다. 그럼 내가 그걸 내기는 얼마 안 냈지만은 큰 돈 왕창 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것도 뭐 시원한 이야기 아닙니다만은 우리 조 기자님께 생각하시는 보험이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실비밖에 없어요. 근데 뭐 다른 데 보면 이제 뭐 동양생명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들도 많은데 그런 보험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사고를 당했거나 또 누군가한테 사고를 당했을 때 단번에 자기가 그 비용을 지출을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또 자식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하니까 보험사 이런 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묶은 돈을 이 사람들한테 한 번에 이제 보험동 공동 그러니까 매달마다 얼마씩 내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 아픈 사람한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급을 해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했을 때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개인을 위한 거지만 그래도 다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끔 또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닌가 사회에 대한 배려까지 가능한 게 보험이다. 자, 이쯤 되면 먼저 서두를 땐 우리 김지영 교수님 스타일을 한번 이 말이 맞는지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일 탈북자들이 믿지 않는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야,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 냈는데 내가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병원을 안 가면 굳이 돈 쓸 일이 있냐? 굳이 왜 10만 원씩 내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저희 주변에 암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암, 한 20가지 암을 대비를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얘가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120만 원을 들었어요. 근데 1년 반 되는 해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얘가 보험회사에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을 내던 애가 10년이 내야 1200만 원이고 30년을 내야 거의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덕에 이 애는 4천만 원을 받아서 항암 치료도 받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고 자기 정상 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암을 완쾌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남이 암이 걸려서 위로를 해야 되지만 야, 너 암보험 들어간 거 있어? 하니까 들었어. 받았어? 받았어. 벌었네. 이렇게 하면 떨어졌는데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았을 때는 3천만이 적은 돈이지만 내가 혼자 갑자기 그치. 돈을 대비했다고 할 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까 품앗이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쉽게 들리는가요? 아마 보험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앞날에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리 집이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또 뭐 이게 천재지변 때문에 정말 상상 못하는 그런 당황한 사건, 아주 급박하고 돈이 많이 들어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건 내 운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린다. 또 그리고 굉장히 곤난스러운 아주 큰 일에 부딪힐 수 있다. 이걸 풀어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그게 돈이 아니고 우리 집단,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 해결해 줄 걸 바라고 있지만 사실 해결해 주는 게 별로 없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안 믿고 내가 열심히 지금 돈을 벌 때 조금씩 요거는 불이 났을 때 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 불난 걸 막기 위한 그런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해주고요. 예. 근데 건강에 대해서 뭐 암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또 저축해 놓고 우리 애가 앞으로 또 뭐 살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된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다 또 있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정도로 아마 이해가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남한에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안 좋은 일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필수해야 되는가요? 필수하는 거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보험. 회사에 사대보험 다니고 의료보험이 만약 회사에 안 다닌다면 지역보험. 반드시 지역보험으로서 네,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죠. 난 병 안 걸려. 나는 우박이 이 번개가 쳐도 난 피해 갈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는 자동차가 덤벼들 일이 없어. 네. 우리 집은 절대로 불 안 나.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되겠지만 정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최소한
뭔가는 있을 수 있다.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남한사에서 쭉 자유세계에서 보험은 우리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좀 더 전개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보험이면 말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남한에서의 보험 그것이 뭐 어떤 것든 종류에 관계없이 아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보험이 이름만 좀 찍어봐 주시죠. 우리 그 조 기자님부터 한번 좀 알고 있는 실비 보험이라고 하기 그랬던가요? 네, 실손 우려비 보험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 다시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죠. 실손 우려 보험. 근데 그게 들으면 좀 뭐죠? 실손 우려 보험. 실손은 뭡니까? 그러니까 실손이라는 것은 최대한 자기가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이제 그 병원비라든가 입원비 이런 것은 자기가 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낸 거에 대해서 환급을 80%에서 90%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예, 보장해 줍니다. 그런 보험이다. 예. 실손 예. 우려 보장이네요. 예. 우려보험. 예. 우려보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 또 우려보험을 이게 개인들한테서 받아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일이 생겼을 때 지급해 주는 네. 이런 회사는 있죠. 보험사라 하죠. 보험사, 보험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사, 예, 그건 보험사. 한두 개 아니죠. 네, 아마 많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죠. 경쟁적입니다. 매우 우리 보험사가 돈이 더 싸요. 싸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보험료가 보험료가 적게 내고 적게 내고 보장은 많다. 아까 똑같은 혜택, 뭐 예를 들어서 뭐 혜택은 골조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뭐 여러 회사들 통해서 뭐 삼성, 뭐 S사, 뭐 현대, 뭐 동양, 뭐 여러 가지 쭉 많고 제가 다니는 메리츠도 갖고 뭐 이러면 야, 쉽게 말하면 나는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조금 내고 혜택은 적은 많이 기간에 본다. 내고 네. 저기 일이 터졌을 때 왕창 받으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또 혜택을 또 어느 만큼 자, 받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예린 기자는 어떤 보험에 알고 있는가요? 우선은 보험하게 되면 직장인들이 모두 가입하면 4대 보험부터 들 수 있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린 개인적으로 먼저 좀 봅시다.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죠. 아, 생명보험이 알고 그다음 또 생명보험. 뭡니까? 암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상해보험도 있어요? 예. 아, 그래. 치과보험, 치과보험. 운전자보험. 그좀 쭉쭉 나오는데 아주 보험을 진짜 뭐 한때 보험 사업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럴 우리 같은데. 김 기자는 어떤 보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본인들이잖아도.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손 의료보험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 암을 다 토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딱 나와야 될 게 좀 안 나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데 왜 세 분 다 자동차 보험이 안 났을까요? 자동차 보험 났어요? 아 근데 별 강조 기가 좀 잘못됐는지 강조를 안 해가지고 예 자동차 남한 사회에서 차 없는 사람 거의 없죠. 네, 저. 그렇죠. 아마 두려워서 안 샀지 사지 못할 능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법이 강제합니다. 무슨 보험에 들어가야 돼요? 책임보험. 예, 자동차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책임보험은 운전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네. 그러나 꽝 부딪혔어요. 내 차 파괴되고 상대차 파괴되고 법원에 불려가야 되고 전 감옥 가게 돼서 또 이게 일이 안 되자니 사람을 쳤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드는 게 뭐라 그러던가요?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종합보험 다 해준다.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 와, 맞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보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까 개별적으로는 이야기 안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전 클로즈업을 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해봅시다. 큰 이야기 말고요. 우리 네 명이 서로 나는 어떤 보험 들었다. 이 정도는 뭐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는 알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거 쓰느냐. 하나만 들었다고 했는데 좀 다시 생각해 보시죠. 몇 개 들은 게 있어요. 저는 뭐 이게 들었어요? 솔직히 이제 실손 하나 이제 같이 실손 우려 보험이라는 게 하나 들어 있고, 네. 제가 또 운전을 하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근데 책임보험 무조건 들었고. 예,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이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안 하면 정부에서 그 람바하고 이거를 승인을 안 해서요. 그 원리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보험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뭐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교통사고 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서
보호부에서 규정된 의무보험으로서 사고 시 국가에서 규정한 급수에 따라 치료비와 급수 아니 장에 강의하는 건 대한 아닌데 국가 그 보장해서 주고 두개 들었네. 네, 2개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치 뭐가 있네. 애를 위해서도 네, 그렇겠네요. 가족보험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 예.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애들까지 다 해서 그 애들이年齢에 맞게끔 애는 뭐 인성이니까 인성이는 얼마 뭐 애들 협회에서 토탈해서 여기서 이제 건강까지 보험까지 다 해서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아프거나 할 때도 다 나오고 또 아들이 아프다고 할 때도 그 보험이 거기서 다 처리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종합적으로 오케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네. 그 불안에 잘 예측을 대처하고 해서,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린 기자는 몇 개 들었어요? 저는 우선은 생명보험 들었는데 생명보험 하나 들었네요. 생명보험 안에 실비까지 다 포함된 아까 실손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다 포함됐고 그리고 안보험 안보험 따로 들었네요. 네. 따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 따로 안보험 따르죠. 예, 원래는 생명보험 안에 안보험이 있는데 따로 왜 그러냐면 다 이중으로 이렇게 보장되기 때문에 안보험 따로 들었고 일반 보험에서도 암은 보장해 주는데 그 예. 약 작죠. 예, 맞아요. 근데 암 치료하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예, 맞습니다. 그게 특화시킨 거죠. 예. 그리고 예, 안보험 따로 들었고 상해보험 상해보험도 예, 들었네. 예. 상해보험 내가 따로 맞을 수 있다, 상할 수 있다. 예, 여기서 뭐 어디면 엎어져도 보장이 되고 남의 차 탔을 때도 내 보험에서도 따로 상해보험 지원돼. 따로 들어요. 예, 야, 그리고 이거 진짜 이게 미래에 대한 안정감. 최대로 예. 하고 있네. 오케이. 그 운전자보험 우선 운전자보험 차가 들어. 있으니까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들어가 있고 들어가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적금보험, 연금식 적금보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험이에요? 예. 그건 근데 어떤 이거 거? 연금식 적금보험은 예. 내가 내면서 그게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데 그 내면서 중도에서 내가 바쁠 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서 바쁠 때는 또 돈을 뽑아 쓰며 또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럼 이제 그 그런 보험인 거거든요.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일에 예비하는 겁니까? 생명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질병, 사망하거나 예, 가족이 그래서, 어려워졌을 때. 예, 사망보험금도 가족에게 이제 인출하러 이야기한 가시고. 마지막에 연금식 연금식 적금보험 적금보험 앞으로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돈 중간중간 내가 바쁠 때 노후를 돈을 위해서. 꺼내서 쓰지만은 노후에 연금으로 저 얼마씩 한 달에 노후에 나올 돈을 수도 못 있고. 벌 때를 네. 예견해서 네. 지금부터 한다. 네. 그럼 뭐 노후 될 때까지 계속 꼬박꼬박 내야 아니에요. 되잖아요. 그것도 20년 납이에요. 이게 아까 내년에 갑자기 내 나이가 뭐 20살이더니 갑자기 40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0년 납인데 그것도 앞으로는 자식에게 또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하고. 자, 우리 제일 더 쌩쌩한 우리 김정 기자 아마 범위 하나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 자기 건강하다느니 뭐 자기 미래에 그런 뭐 위험이 없다는지 하면서 들어봅시다. 어떤 보험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도 다 들 건 들었거든요. 음. 실비보험도 들었고요. 실비, 의료보험. 정신보험이라고 해서 예. 상해, 암, 토탈해서 암보험 하나 들었고요. 예. 그리고 생명보험도 들었죠. 와,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이 생명보험 뭔지 아시죠? 네. 북에서는 이거 인체보험이라는데 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거는 네. 사망하면 내 남겨진 가족,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서 쭉 사는 도중에 내가 혹시 잘못되면 혼자 남게 되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돈을 왕창 주겠다는 거죠? 남자친구 이름으로는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꿈꾸지 마세요. 생명보험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준다고.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보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자친구 보고 있어. 사랑해요. 저희 경우 이야기할까요? 저는 보험에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다. 예. 저는 뭐 건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데 제가 들고 싶었는데 못 드는 보험이 있어요. 뭐냐? 생명보험에 들고 싶은데 왜요, 못 들어요? 안 된대요. 나이가 제한이 있지 않은가요? 들 수는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한 달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요. 만약 내가 어떤 사고로 사망했다 이때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요? 몇 억이에요. 네. 4억, 5억 이렇게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그걸 보험사가 주자고 하는데 내가 내년에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 때는 돈을 왕창 받아내. 한 달에요 50만, 100만 사이.
근데 그것도 저희 생명에 위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 질병이나 이런 게 없어야 아니야, 되고.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 그 아주 위험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생명보험사에서 큐큐해요. 대표님 지금 있잖아요. 음.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전에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좀 그런 게 없어서 보험을 못 드신 분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이랑 잘 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마지막에 생명보험은 달라요.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요, 없이 생명보험은 보장만 할 돼요. 수 있는 거. 그 생명보험은 이렇게 저도 엄마가 처음에는 근데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생명보험을 들겠다고 하면 되게 처음엔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은 값을 내가 받는다 이런 느낌에 싫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도 어차피 죽는데 그래도 예. 한번 물어라도 보자 우리.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진짜 대표님 말씀처럼 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적당히 내면서 한번 이 돌려받는 돈이 작은 거를 해보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보험을 이렇게 적당히 내면서 30년을 냈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만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31년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안 주고 그냥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도 나오고 원금도 나와요. 그래서 보험사가 어떻게 하겠냐. 31년에 원금을 못 찾는 보험은 좀 싸고 원금을 찾겠다고 하면 좀 더 비싸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엄마가 30년만 살아 계신다 해도 나는 이 보험료를 안 받아도 돼요. 그게 또 액풀이가 돼서 매달 내가 돈을 내는 게 30년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면 난 그거 할래요 해서 엄마 것도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예. 근데 어쩐지 그건 좀 변질된, 변형된 생명보험이고 갱신. 생명보험은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질병이 없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질병이 없어야.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들었는데 내 달에 갑자기 덜거덕 잘못되면 이 보험사가 보험사가 망하는 거야. 망하지, 그렇지. 그거 안 그러니까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한 일 하는 거, 진짜 위험한 일 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또 뭔가 봐요. 갑자기 또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내지 않아.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여긴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실제 남한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부지간, 뭐 부모지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상대를 생명보험에 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 희귀한 일이지만은 그 생명보험에 들은 배우자를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네. 살해했으니까 그걸 교묘하게 감췄어요. 그래서 살해되니까 그게 그 몇 억이 나왔죠. 사망보험이. 예, 나왔어요. 그걸 가로채서 자기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들이 사람에게 뭔가 발생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서 다 조사하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진짜 그 예, 사망 정말 보험이 사고냐. 아닌지 아니면 고의적이냐. 예. 자살한 사람들은 또 보험금, 사망보험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죠. 사망보험금은 자살해도 3년 지나면 나와요. 아니 안 나와. 일부는 그런 나와요. 건가? 그 특약할 때 그거 있어요. 죽으면 그 무조건 조항에다 나와요. 써야 돼요. 자세히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주의 미안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험에 대한 이 자유세계의 문화를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보험들이 있으면 그 보험이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귀담아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